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뒤에를 보시면 뭐가 자꾸 추가되고 있죠. 사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알파7을 웹캠으로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노트북, 마이크 세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니 링크버즈를 4주 동안 사용했던 체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 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사실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인물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그 인물 촬영을 했을 때 사실 영상으로 담진 못했지만 그래도 노래를 들으면서 모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찍었던 사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첨부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4주 동안 리뷰를 했지만 이 제품 단독샷이라던가 뭔가 광고 같고 분위기 있고 이런 영상들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실패를 한다면 영상에 담기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좀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어요. 링크버즈 2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약간 뉘앙스가 다른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주변 음을 다 듣고 내가 주변 음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 나오는 링크버즈는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 노캔 성능이 에어팟 정도가 될지 버즈 정도가 될지 QCY 정도가 될지 사실 그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 제품을 저는 추후에 그 제품이 기회가 된다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모델명은 같은 링크버즈로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한번 바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그러면 제가 이 링크버즈를 사용하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를 항상 타고 다녀요. 현재 제가 전동 킥보드를 구매한 지 2달 반 정도가 되었는데 현재 한 1180km 정도를 타고 다닌 상태입니다. 많이 탄 것 같기도 하고 적게 탄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에 100km 정도를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어쨌든 킥보드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에어팟 같은 제품 헤드셋을 낀다면 사실 노래 듣기엔 더 좋겠죠. 그렇지만 풍절음도 그렇고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특히 차도를 다녀야 되는 전동 킥보드 특성상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 제품을 협찬을 받게 되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물론 제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막아줄 수는 없지만 뒤에서 차가 왔을 때 빵빵거리는 소리, 뒤에서 차가 엔진이 가까워지니까 피해야겠다 이런 사운드들을 느끼기엔 얘가 훨씬 좋았습니다. 사실 중간에 DM이 한번 왔었어요. 어떤 DM이었냐면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구매해서 노이즈 캔슬링도 사용을 하고 주변 허용 모드를 켜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어팟 주변 허용 모드 있지 않느냐, 굳이 얘를 내가 듣기 싫어도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의견에 제가 반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걔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여기에 몰빵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후에 나오는 노이즈 캔슬링 탑재된 링크버즈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애초에 이어폰을 2개 사용하기도 했고 제가 이어폰을 뺐다 꼈다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음 허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은 타사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1, 2부에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스픽 투 챗이란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다가 주변에서 사람이 말을 건다거나 제가 말을 하면 이어폰이 노래를 자동으로 멈추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스피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수음해서 제 귀에서 새로 스피커로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능들이 수업 시간이라던가 수업 시간에 이어폰을 꼭 사용하셔라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자습 시간이 많은 수업 시간이라던가 중간중간 가끔 교수님이 약간 컴플레인을 하시는 그런 수업이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할 때, 킥보드를 탈 때 항상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도 많겠지만 방수도 되기 때문에 제가 비 올 때,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킥보드 타면서 우산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타고 오는데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면 불안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6, 7등급, 6, 8등급은 아니지만 뭐 생활 방수 정도는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제 일상 속에서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동 킥보드, 특히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이런 이동수단에 대한 좀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도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따로 기능을 켜서 배터리를 잡아먹지 않고 그냥 원래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픽 투 챗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민감도를 최하로 놓고 사용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숨만 쉬어도 잠깐 노래를 멈추고 제 한숨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발전하면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릴 건 사실 소니 카메라와 좀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블로그에도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하슈에다가 마이크를 달고 사용하는 것도 다 좋긴 합니다. 마이크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로데 마이크 같은 거를 하슈에 얹어서 이어폰 잭을 꽂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 멀리 떨어지면 무선 마이크도 따로 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소니 무선 마이크를 20몇만 원 주고 구매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샀을 때 같은 소니다 보니까 이런 거 연동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카메라에 지금 블루투스가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서비스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느꼈던 점들을 4주간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제품에 대한 샷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이런 거 보시고 최후에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물 촬영했던 것들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